안녕하십니까. 사또의 법인 컨설팅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주식회사 한성 파트너스의 한사도라고 합니다. 제가 별명이 옛날에 사또였거든요. 그래서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사또의 법인 컨설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한 지는 한 15년 됐는데요. 그동안 협회라든지 협단체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또 고객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유튜브는 그런 컨설팅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튜브 강좌를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대표님들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컨설팅에 대한 불만들을 제기하셔서, 제가 수많은 고객들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이왕이면 이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좀 보고 도움이 돼서 고객들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그걸 만들어서 저희 고객들한테, 대표님들한테 보여드렸더니, 내가 자기 지인한테 소개할 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걸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셔서 몇 분이 이번에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는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법인의 세무적 운영 잘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이고요. 소제목으로는 대표님의 급여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과 개인의 차이인데요. 첫 번째, 기업의 종류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사업자는 당기 순이익이 1억 이하의 정도, 좀 적을 때를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단기간, 사업이 어떨지 몰라서 내가 보통 5년 미만 안에 2, 3년 하면 어느 정도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경우.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좀 높고, 대신 손해가, 만약에 회사를 접게 되면 손해 금액이 적다, 이럴 때는 개인 사업자로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법인 사업자는 당기 순이익이 1억 원 이상 정도 발생은 예상되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한 5년 이상은 운용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확실성이 높고 손해가 크다. 왜? 개인은 손해가 발생하면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고 손해 금액이 몇 억, 뭐 10억 이렇게 된다고 하면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게 나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업 승계를 고려할 정도의 기업의 규모다고 하면 법인을 선택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결국은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가 크다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법인 사업자를 선택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많이 하시고 계신데, 잘하셨다는 거고 장점인 가령 무엇인가를 크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가업 승계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사전 준비를 통해서 가업 승계 시 증여나 상속세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업 승계는 모든 기업들이, 뭐 요즘은 많은 대표님들이 힘들어서 이거 자식한테 물려주겠냐, 또는 자식이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 중에도 나중에는 자녀들이 또 가업 승계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이 가업 승계에 용이한 것이 법인 사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 가업 승계 용이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무적 관점의 법인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절세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개인 사업자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하면 소득세 하나, 종소세, 종합소득세 내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뭐 어떤 절세 활동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절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법인 사업자도 무조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이 다양하게 법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전 준비와 다양한 툴을 활용한 출구 전략 준비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출구 전략이 뭐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사업해서 이익 나는 대로 계속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이렇게 따로 없지만, 법인은 그 돈이 100% 개인 재산이 아니라 법인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출구 전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법인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절세 전략이나 가업 승계 용이하다거나 출구 전략,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거가 연관이 되는데요. 대표님들께서 요
화면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하고 법인사업자로 나눠지는 거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3억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라고 했을 때 개인사업자는 1.74억이 남습니다. 한 42%의 세금을 내는데요. 10년 동안 운영한다고 치면 일부 자녀들 증여하고 했을 때는 13.7억이 남습니다. 세금이 54.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라고 하시면 그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 상담을 하시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법인 이익이 납니다. 그럼 그 전에 보수라는 게 대표님들이 있죠. 개인사업자는 대표님 쓰는 대로 없어지지만 법인은 보수라는 게 책정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퇴직금이 없지만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퇴직금이 있죠. 그 다음에 법인은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이익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필수가 돼서 매년 배당을 해야 되는 거죠. 제 고객들은 다 매년 배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11월 달부터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이 중간 배당하고 정기 배당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바쁘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입금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그 가지입금을 하면 안 된다고 다들 얘기 들으시잖아요. 가지입금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는 거는 가지입금은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나는 또는 제가 관리해드린 대표님들은 거의가 다 가지입금이 많으셨던 분이 많고요. 지금도 필요에 의해서는 가지입금을 하십니다. 그 가지입금 문제는 나중에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에서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내죠. 그 다음에 보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내는데요. 퇴직금은 한 10%, 15%대에서 한 35%대까지 세금이 구간이 나옵니다.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세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분의 구조에 따라서 14%부터 크게는 한 45, 50%까지 세금 이익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발생을 하죠. 자기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자기주식이 좋은 건 만약에 배당을 10억을 하면 한 4억 내지 5억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주식은 10억을 하면 한 2억 5천 이하로 세금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은 2천만 원이 넘어간 금액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돼서 종합소득세 세금을 내고 또 그 2천만 원을 제한 금액은 건보료에 포함이 돼서 건강보험료를 내죠. 요즘 한 9%대가 되죠. 근데 자기 주식은 그냥 양도소득세만 내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건보료도 대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세적인 측면이 강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입금은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주식 가치를 관리해야 되는데요. 얘는 증여와 상속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법인에서 보수한 1억 정도 하고 퇴직금을 가지고 10년 정도 하셔서 3억 가져가고 하면 이익 배당을 매년 일정 부분 하셨다고 하면 10년 후에 30억을 법인에서 30억을 가져갔을 때 21억 9천만 원이 남게 됩니다. 위에 13.7억보다는 큰 금액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주식까지 했다고 하면 23.2억이 남습니다. 이렇게 따져보시면 세금의 효과 금액이 훨씬 크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10년 후에 누군가가 연이익 3억 사업을 10년간 운영할 때 한 사람은 법인, 한 사람은 개인하고 운영을 했을 때 10년 후에 법인을 운영한 사람이 개인보다 9.5억 정도의 소득이 높다는 겁니다. 한 30.1%의 수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뭐만 해도
급여와 퇴직금과 배당만 중간하고 자기주식 한번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뭐냐? 법인의 5가지 세금, 법인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5가지 세금과 가지급금과 주식가치를 잘 관리하는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면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인의 혜택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표님들이 안 하고 계신 거죠. 제대로. 보수도 작게 책정하시고 퇴직금 규모도 얼마 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배당도 하나도 안 하신 분들도 많고요. 더더군 배당을 안 하신 분들은 자기주식 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지금 몇 억 있는데 갚으려고 막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법인은 이 5가지의 세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2가지 주식가치와 가지금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주식가치, 그리고 여기에서 보수는 결국 뭐냐면 세금의 효율을 꾀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대표님의 보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요. 퇴직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익 배당은 증여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면 지금 초과 배당이 안 된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초과 배당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자기주식은 또한 상속세 감소 방법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지금은 자산 증식의 도구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가지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정 수준의 가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도 발생되기 때문에 오래된 가지금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좀 감소시키는 활동들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가치를 관리하면 세금 감소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은 이렇게 사실 다양한, 개인은 종합소득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법인은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하면 세금이, 수익이 30% 정도가 훨씬 더 난다는 거죠. 쉽게 해서 개인은 3억씩 이익 나서 10년을 가면 13억 밖에 안 났지만 법인은 23억, 1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대표님께서 열심히 들어주셨으니까 한 가지는 혜택을 드리고 가면요. 요즘은 사실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18년도부터 강의할 때마다 맨날 이 급여 얘기를 하고 갔었는데요. 법인 대표님의 급여 책정과 어떤 효과. 먼저 대표님의 연봉 책정의 기준이 보통 뭐냐고 보면, 많은 일반 기업들은 주변이나 또는 동종업계 매출 규모가 비슷한 분들의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얼마 하지? 나 급여 뭐 월 1000, 나도 한 1000 정도, 1100 정도,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셔서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법인의 대표님의 급여는 그렇게 책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연봉 책정의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법인 매출의 기여도입니다. 대표님께서 법인의 매출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사실은 거의 다죠.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영업활동해서 오다를 따서 매출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거기에 근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대표님의 어떤 노력이죠. 두 번째는 성장의 기여도입니다. 법인 기업은 이제 한 번에 쭉 일정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넘어가다 손익분기점에 넘어가서 일정 수준이 지나면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점프를 하고 또 그 상태에서 유지하다가 토대를 다지고 체력을 다진 다음에 다시 한번 점프하는, 이런 식의 형태로 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런 법인의 성장의 기여도에 대표님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를 따져보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거의 100이라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는 실질적인 건 뭐냐면 매출액 및 손익 금액을 갖고 법인 대표님의 급여를 책정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상장기업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법인의 대표님들은 대표님 회사의 매출액이나 손익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0억을 하는데 매출이 당기 순이익이 2억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50억을 하는데 당기 순이익이 5억이에요. 그러면 어느 분의 급여가 높아야 되겠습니까? 보통 이런 업체 가면 이제 100억이 상위 업체라고 하면 밑에 50억 하시는 대표님은 급여가 작습니다.
아니죠. 사실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상위 기업의 대표님이 1억을 하고 있으면 50억하고 5억 하는 대표님은 2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3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랬듯이 매출액과 손익금액에 따라 하는데요. 이것도 뒤에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님의 연봉 책정 시 고려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법인세하고 소득세의 비교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은 많은 세무사들도 뭐 대표님 급여 올리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18, 19년도, 2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대표님 급여 올리자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세금 많이 내고 건보료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연봉이 대표님이 1억이신데 법인이 4억이 이익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총 수익이 얼마입니까? 5억인 거죠. 그럼 동일하게 만약에 내가 1억을 연봉을 올리면 2억을 올리면 법인 이익이 3억으로 줄겠죠. 그럼 총 수익은 5억이 똑같습니다. 이때를 한번 보시면 1억일 때는 소득세가 152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건보료 400 정도 나옵니다. 예, 4%는 법인에서 하니까요. 예. 그럼 1924만원 19.2%의 세금을 내고요. 2억을 하면 5천만원 세금 냅니다. 엄청 많이 내죠. 건보료도 800을 내면 5,800이니까 거의 4천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냐면 3,900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이제 법인 이익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연봉이 1억일 때 법인 이익이 4억이면 법인세를 6,600을 내는데요. 3억으로 줄면 4,400을 냅니다. 2,200이 감소하는 거죠. 이거는 뭔 얘기냐면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소득세가 더 나가는데 왼쪽 호주머니에 법인세가 덜 나가는 거죠. 어차피 뭐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상세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5억일 때는 8,524만원 두 개를 합치면 세금을 내는데 이때는 연봉이 2억일 때는 1억 224만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 1,700만원 정도가 더 나간다는 게 되죠. 1억을 올리는 1,700이면 크지 않은 금액이죠. 근데 또 어떤 대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래도 세금 더 나가는데 못하러 그렇게 하느냐. 회사에 놔두면 되지.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뒤 시간에 배당 같은 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과연 진짜로 1,700만원 손해가 날까요? 세금이? 자, 보시면 만약에 밑에는 1억을 더 가져갔으니까 위에 사람은 1억을 배당하는 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배당소득세하고 건보료를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배당을 받아가면 배당소득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2천만원 넘어가는 8천만원은 건보를 냅니다. 그래서 내는 세금이 3,236만원을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까 총세금이 연봉 1억 하면서 법인 이익이 4억 나고 1억을 배당하게 하는 사람은 1억 3,684만원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토탈. 근데 밑에는 얼마입니까? 1억 224만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여 인상을 한 사람이 배당 처리를까지 한 사람보다 세금이 적다는 거죠. 얼마? 3,460만원을 세금을 덜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무사한테 나 누가 얘기 들었는데 연봉 지금 한 2억으로 올릴게. 그러면 세무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대표님 법인세 소득세도 많이 내고 건보료까지 올라가는데 못하러 급여를 올리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법인세 빠지는 거 따지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지 않던데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게 따지시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그냥 가시죠 라고 얘기하면 아 그러면 나중에 내가 2억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 1억을 배당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세금이 돌아가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무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대표님 급여 올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세무사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얘기하면 아는데 그렇죠. 이런 쪽으로 관심을 안 뒀던 거죠. 제가 이런 강의들을 수없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좀 퍼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정 규모 퇴직금과 세금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봉이 1억인 사람과 2억인 사람을 보면
3년간 소득을 이제 3억이잖아요. 2억을 했으면 6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3년간 세금이 1억인 사람은 5,760만 원입니다. 2억인 사람은 1억 100, 거의 2배 내는 거죠. 세금도. 그럼 퇴직금은 얼마 됩니까? 1억일 때는 10년이면 3배수해서 6억이 됩니다. 2억일 땐 12억이 됩니다. 그럼 세금을 퇴직소득세가 9,800에 2억 8,593만원, 수령액이 5억에 9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따져보면 연봉 3억하고 퇴직금 6억 총소득 9억이 되는 거고요. 2억을 올린 사람은 6억과 12억이 돼서 18억이 됩니다. 총세금이 1억 5천과 3억 3천을 내면 3년 후에 실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연봉 1억 한 사람은 7억 4,400이 되고요. 연봉 2억 한 사람은 14억 399만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대표님이 만약에 타이에 의해서 내가 퇴직금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라는 거죠. 자의적 퇴직이 아니라 내가 갑자기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발생했다고 하면 첫 번째, 가지입금이 없으면 좋지만 가지입금이 있다고 하면 가지입금 상한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1억인 사람은 6억인데 5억 가져가는데 가지입금이 5억이 있어요. 가족한테 갈 퇴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법인은 돈이 2, 30억이 남아있는 거죠. 또 가지입금이 없는데 없으면 5억이 가족한테 가는데 상속세가 10억이라는 거죠. 그럼 부족한 거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님의 퇴직금은 가지입금 상환하고 상속재원의 범위만큼의 규모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하고 연관되느냐? 급여하고 연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의 급여는 무조건 올리시는 게 맞는데 얼마를 올리는 게 필요하냐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인 사업자 선택이 옳다라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하신 것들이. 근데 가업승계, 절세활동, 출구전략의 효과적인 법인의 형태는 바로 법인 사업자라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법인 운영의 필요성은 뭐냐? 법인의 세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법인세, 소득세, 퇴직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그 두 가지 알파 말씀드렸죠. 가지입금과 주식같이. 어쨌든 똑같은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이 얘는 5가지를 매겨주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에서 납부하는 세금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인의 올바른 활동에는 첫 번째가 적정 급여를 책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정 규모의 퇴직금 확보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효과적인 배당 활동, 초과 배당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주식 활동을 통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가지입금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엔 항상 주식가치 관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주식가치가 증여와 상속의 기본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향후에 오늘은 이제 적정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재별 키포인트는 법인 대표님의 급여를 높여라. 왜? 대표님의 급여는 법인 이익과 연계하여 책정하고 세금을 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러면 1억에서 2억을 올리면 장기적으로 따져보면 3,460만 원이 절세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표님의 급여 인상은 세금 절세가 되고 퇴직금을 높이고 가지입금을 상환하고 주식가치 감소를 통해서 증여 상속세가 감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급여 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표님의 급여를 1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1년에 한 4번 정도 분기마다 조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났어 초반에. 그러면 급여를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 갔더니 한 2달 가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급여를 가져가기 힘들다? 그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또 더 많아지면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달달이 바꾸는 건 문제가 되고요. 분기마다 급여 조정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지만 급여는 일단 가져가서 가수금으로 넣으셔도 되기 때문에 뭐 한 반기마다 조정하는 것도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서 법인의 세무적 운영하고 그 중에 소제목으로 대표님의 급여를 높여라 말씀을 드렸고요. 필요하신 내용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위에 있는 상담 문의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